약 38,000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예요. 10만 원을 넘어버렸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약 38,000원 정도 인상됐다. 그렇게 보면 많은 소비자분들은 그래도 크게 오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상률, 금액 말고 한번 인상률을 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네. 거기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미 보면서 저는 헉소리 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좀 보시게 되면 10년간 오른 그 보험료 인상률을 계산해봤더니 암 진단비가 무려 600%가 인상됐고요. 와. 근데 암 수술비가 무려 480%가 인상이 돼서 총 인상률이, 그러니까 이제 비갱신과 갱신 합산해서 합쳐서, 총 인상된 갱신율을 봤더니 149%, 즉 10년 동안 보험료가 약 49%가 인상됐다라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례를 주신 소비자분 같은 경우 지금 45살이신데 네. 앞으로 돈을 100세까지 내야 된다라면 거의 55년을 더 내야 되는데 어머나. 매 갱신치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라면 저희가 4억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네요. 아니 그럼요. 지금 2번 갱신도 했고 그 10년간 그렇죠. 50% 가까이 그렇죠. 점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아. 이 점프되는 게 그냥 점프되는 게 아니라 복리로 인상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이거든요. 아니 이거 저축도 아닌데 그렇죠. 비용이 복리로 뛰는 건 반갑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복리 네. 상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자에 이자를 더해주기 때문에 음. 더 많은 자산이 늘어난다. 네. 그 원칙이 복리인데 갱신형 보험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 잘못했다가는 정말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거나 경제적 소득이 끊겼을 때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다 보니까 정작 보험이 중요한 시기에 보험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님들 혹여라도 갱신형 보험이 우리 집에 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이니까 상담 신청 꼭 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신형이 나쁘다라는 접근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잘못 알고 가입을 하셨던 경우에는 정말 그 가정의 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이건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그냥 폭탄도 아니고 예. 보험료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핵폭탄. 상황이세요. 네. 보험료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건 앞서 보셨지만 암 관련된 보험의 인상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많이 뛰었는데요. 그렇지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 기억하시죠? 암 진단자금 608%, 암 수술의 경우에는 예. 480%나 인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특히 암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된 이유는 그만큼 암 발병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간단한 이유죠. 그런데 앵커님, 네. 최근에 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진단을 떠나서 다른 이유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뭐 오래 살기 때문 아닐까요? 요새 사람들이 뭐 평균 네. 연령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 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암에 걸릴 기간적인 확률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오래 살면서. 그렇지요. 예전에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암에 걸린 걸 확인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오래 사시면은 암에 내가 걸릴 운명이다. 한 번씩은 이제 발병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또 요즘에 건강검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검진을 많이 하셔서 암 발병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볼게요. 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내줘야죠. 보험사의 네. 손해율이라는 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10년 사이에 보험사의 손해율 그리고 연령 증가에 따른 위험률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암보험료를 이렇게 폭탄 형태로 600%씩이나 인상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예. 하나의 좀 위험 요소가 더 있는데요. 앞으로 암을 뭐 비롯해서 대표적인 성인 질환이죠. 네. 뇌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아,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렇죠. 당연히 이쪽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겠죠. 지금 맞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렇죠. 예. 발병률이 높아진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고.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갱신형으로 내 이런 보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에서는 이렇겠죠. 어라? 이 나이대 분들은 발병 위험이 더 커지고 발병률이 높아지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연령 증가와 또 위험률이 증가에 따른 이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요. 비갱신형 보험 가입하시는 거예요. 가입 시점에 위험률과 뭐 연령, 손해율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그대로 내게 되는 이런 똑같은 것들을 금액을 그렇죠. 냈죠. 하시는 게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60대 이후 이제 은퇴하신 고령자분들의 경우 네. 갱신형 보험으로 내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험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비용 부담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좋다 나쁘다 이유는 아니에요. 이게 내 주보험일 경우는 이 부분 꼭 생각해서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정작 내가 아픈 건 뭐 60, 70대 그렇죠. 나이가 들었을 때를 예상하실 텐데 갱신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비싸서 이 보험을 못 가져가겠다. 그러면 뭐 보장도 없어지고 손해대로 보시고 여러 가지 좀 악순환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다. 네네네. 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님들이 뭐 친절하게 분류를 해주셔서 알아봤지만 증권을 딱 봤을 때 알아차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궁금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본인은 비갱신형을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갱신형 보험들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입자가 몰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계약이라든지 기본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나머지 특약들이 갱신형 특약들이 같이 붙여져 있으면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 한 보험 안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공존하는 형태 이런 보험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계약 부분과 기본계약만 확인하고 내 보험은 비갱신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분 역시도 갱신형 보험인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이러면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증권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가입하고 계신 증서를 열어보시고 네.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앵커님 네. 그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나누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표시도 안 해주시고 구분을 하라고요. 어려운데요? 좀 어렵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이냐면은 처음에 보이는 그 빨간색 부분만 보이시나요? 5년. 네. 그렇죠. 이 부분은 갱신 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보험 기간과 보험 납입 기간이라고 나오죠. 사실 우리가 5년 동안만 보험 기간을 보고 가입한 보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납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은 갱신형이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배당 2번, 수술, 암진단, 암수술 2번. 이거는 그렇죠. 갱신이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도 예.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다가 약관을 같이 이제 증권을 보면서 물어봐요. 혹시 이게 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인지 아셨냐? 우리 네. 앵커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한 것처럼 화면만 보여주고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빨간색으로 보시게 되면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게 5년 납으로 끝나는 걸로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럼요. 5년 내면 이제 끝. 보장만 되는구나. 근데 저게 5년마다 계속 갱신된다는 얘기거든요. 주기가. 그런데 저게 갱신이 80세까지 되니까. 80세까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갱신은 20년 납으로 끝나요. 그런데 밑에 그 보장은 계속 80세 만기까지 우리가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네. 송문영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인상률이 높은 항목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가족의 보험료가 4, 5억이 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상담수첩 꼭 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셔서 비갱신 상품으로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써 있으면 저라도 5년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5년만 내고 끝이 절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5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만기까지 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갱신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모조모 뜯어봤고요. 이거를 80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시청자님이 막막하실까요? 근데 답이 없죠. 그럼요. 어떻게 그때 상황에서 사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되면은 사실 연금 수급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연금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가정은 연금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많이 받아서 너무 풍족해요라는 케이스는 별로 없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험료들이 3, 40만 원 이렇게 1인당 그렇게 나가고 있는 노부부라면은 네. 굉장히 힘들어질 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형의 문제점이라든지 비갱신형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들을 네네.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갱신형의 장점 부분이 있어요. 장점이요. 장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갱신형 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향후 뭐 10년 뒤라든지 20년 뒤에 내가 해외로 이민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죠? 보험을 짧게 쓰다가 내가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0대에서 60대 정도에는 돈을 벌고 있는 기간에는 내가 진단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암보험이라든지 뇌혈관 그리고 심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단금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갱신형이라는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긴 보험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럴 땐 유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단 조건이 붙어요.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갱신형 보험들에 활용을 하더라도 조건이 붙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갱신형으로 내가 소득 구간 안에 보험들을 보장보험료를 모두 다 구매해 놓고 만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전제 하에 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갱신형 보험이라면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보험이 100세까지 활용되는 그 보장성 보험이 모두 다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다가요. 반드시 이런 분들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화 신청하셔야 돼요. 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플랜 짜보겠고요. 자, 지금 그냥 냅뒀다가는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뭐 수억 원대까지 네. 아찔하거든요. 조정해 주셨죠? 네, 가족 보험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